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중개사법 중개사 민소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1장 총칙인데요. 총칙은 보통 이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는 이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여부에 관한 것이 잘 나옵니다. 각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난이도는 중정도의 문제이고 또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시면 2.5점에서 5점까지는 충분히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 용어의 정의의 제정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정하고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업무, 업정, 전제, 그렇죠. 그리고 중건, 육, 국, 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해서 이렇게 제정 목적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개 용어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등에 관한 이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는 알선인데 무엇을 알선하냐 했을 때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임목, 강업재단, 공업재단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이 중간에 서서 당사자 간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이렇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등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중개업인데요. 중개업이라 하면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의뢰를 받고 두 번째로 보수를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죠.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개를 직업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성 있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업은 이렇게 첫 번째 의뢰, 두 번째 보수, 세 번째 이렇게 업으로 하여야 이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받지 않고 보수만 받고 직업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보수를 받았다면 이 보수 안에는 이 의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지 어쩌다가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걸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3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이야기하고요. 4호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5호는 이 소속공인중개사인데요.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니까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6호를 보시게 되면 중개보조원인데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니까 자격증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포인트는 이제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호와 6호의 틀린 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니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지만 이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대상물에 대해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개 업무와는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 건 이제 제3조 중개 대상물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토지에서 이제 대토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대토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일정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택지로 받을 수 있는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토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지위이기 때문에 특정한 누구한테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고 파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지는 이 전부 저당도 가능하지만 일부 저당은 어떻게 되죠? 일부만 저당을 이렇게만 잡아주세요 할 수는 없죠. 일필지 일부의 저당권은 성립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필지 전부의 저당권은 성립이 되지만 일필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건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인데요. 이 특정 동호수가,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호수가 선정된 분양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에는 이 특정 동호수에 선정된 분양권은 이 건축물로 미래의 건축물이죠. 장래의 건축물이지만 이것은 특정이 된 동호수가 선정된 분양권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아서 이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토지의 전착물로서 요 명인 방법을 꼭 갖추어야지만 정착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나무들이 있다면 이 나무들이 한두 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목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얘네들을 뭐 이렇게 새끼줄을 꼬아서 아니면 크게 눈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계속성이 있게 이거를 표시를 해 두어야지만 이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과 이 임목에 따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을 한 등기,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이 20개 집단들이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두고 이거는 누구 거예요? 몇 월 며칠 뭐 누구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입니다. 근데 이런 20개 집단을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이렇게 임목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임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록이 된 거고 이 명인 방법은 그냥 표시만 해두고 등기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얘는 될 수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등기를 한 임목은 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이 보시게 되면 명인 방법의 수목 집단, 이거는 정착물로만 그냥 보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표시에서 본인이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등기로 인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겠죠. 4번 보시게 되면 이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공장에 있는 이런 기계나 여러 가지 그 시설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등기를 해 놓은 걸 공장재단이라고, 마찬가지 강업재단도 마찬가지로 채굴 그리고 미채굴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로 묶어 놓은 걸 강업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 해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3호는 이 임목, 4호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네 가지가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기출문제입니다. 22회 때 문제고요. 보시면 중개업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개가 아닌 중개업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타인의 의뢰를 받았어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을 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업으로 한 경우니까 당연히 중개업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로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이렇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서 주고 나니 이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작성하고 교부해서 주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이것은 판례이고요.
3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든 의사든 이렇게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게 맞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우연한 기회에 1회의 중개를 하고 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중개업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일정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게 직업적으로 해야지만 이 중개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4번도 1회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를 했다면 이것은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5번이 틀린 점은 무엇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중개를 한 자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되지 않죠. 이거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등록으로 중개한 자가 이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죠. 다음 보실 것은 이제 23회 문제이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고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기업번 보시게 되면 대토건인데요.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건. 대토건은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서 X. 니은번 보시게 되면 특정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미래의 장래 건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디귿번 보시게 되면 당첨이 된다 그러면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그러면 결론은 예정자이기 때문에 이건 특정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X가 되겠죠. 리을번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아까 얘기했듯이 3호에서 이 임목은 중개 대상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O 되고요. 맞는 지문이고요. 미음번도 마찬가지 광업재단 중개 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3개. 3번이 맞습니다. 다음 33회 최근 문제인데요. 보시게 되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기업번을 보시게 되면 동옥수가 특정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되고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이 됐다. 그럼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번 보시게 되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민법상의 이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어진 신축 중인 건물은 이 세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신축 중이라도 공사 중이라도 이것은 건물에 포함된다 해서 이것도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디귿번 보시게 되면 아파트 추첨일에 신청하면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불확정이고 또한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런 지위의 입주권, 이것도 마찬가지 불확정입니다.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예정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위일 뿐이니까 이것은 둘 다 불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죠. 리을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 대토건 또 나왔죠. 대토건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토건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러면 이 받을 수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확정이죠. 그래서 대토건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선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의 기역,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중개대상물은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일단 이 불확정하고 불확실한 것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잘 확인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 제1총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점 2개를 가지고 해보았는데요.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